이종우 교수님께서 공공기관을 통한 규제관리 체계 진단의 대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혁우라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보실 필요 없이 저를 보고 들으시면 되도록 아주 친절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개념이 유사행정규제라고 개념화되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어제 한번 찾아봤더니 네이버나 구글에서 유사행정규제라고 치면요, 이 개념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학계의 노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사행정규제가 무엇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좋을 거냐면요. 이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죠. 어쨌건 공공기관도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려면 내부의 규정이 있을 테니까 그 규정들의 속성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이 정부 사무를 위탁받아서 아니면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이런 규정을 만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공공기관은 좀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민간과는 다르게 정부의 어떤 근거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독점성이 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민간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규제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합리적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소 불합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잘 고쳐지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고치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공공기관에 계시는 몇 분의 선생님들과 이제 면담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도 이제 외부 입찰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건을 할 텐데 굉장히 오랫동안 외부 기관이나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자본금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지원금을 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돌이켜봤더니 민간의 다른 유사한 회사의 기능을 하는 민간 기업에서는 그런 어떤 진입 규제 속성을 갖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은 여전히 어떤 기업으로부터 우리와 계약을 할 때 특정한 행위라든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제 요구를 하는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고, 그것을 사후적으로 고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속성을 갖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사에서 독점적으로 어떤 레저 사업에 대한 이제 권한을 받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똑같이 이 레저에 비슷한 과목과 하지만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게 과연 프로야구를 각 구단에서 운영할 때 어떤 고객에 대한 응대 기준과 마사회에서 하는 고객에 대한 응대 기준이 같을까 다를까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갔을 때의 친절함과 동사무소에 갔을 때의 친절함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과 같은 논리겠죠.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개념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공공기관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속성상 민간에 비해서 좀 둔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사행정규제라는 개념으로 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었고요.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저희가 조세재정연구원이랑 이런 연구를 한 3차례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연구의 좀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계속 공공기관 내부에 그러면 이런 유사행정규제 혹은 규제관리 기능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거버넌스가 잘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어쨌건 2020년 작년 10월달 정도에 이번 정부의 어떤 이 노력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정된 거지만 기업 성장 응답센터라고 해서 전국의 125개의 공공기관에 규제 관리를 하는 센터가 설치를 되었고요. 그래서 이 센터를 통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하고 협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올해 1월 달에 상당한 규제를 개선했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진에서는
이 125개 막 만들어진 이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좀 달랐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보자면 최초로 공공기관이 규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질문이나 설문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확인을 했다. 저희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유사행정 규제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표하는 것들은 그 102페이지의 결론 부분을 주로 요약적으로 설명해 두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요. 일단 올해 1월 달에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서 발굴된 그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서 이제 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좀 보면 대체로는 어떤 성격을 갖는 거냐면요. 행정 절차를 좀 개선한다든가 지원 조건을 좀 완화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인하한다든가 이런 류의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개선에 이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유사행정 규제에 가까운 것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뭐 유형의 어떤 지원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했다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설문조사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설문을 한 4가지 항목을 좀 봤습니다. 뭐냐면 기업성장응답센터가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체계는 어떤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기업성장응답센터가 설치되고 나서 규제관리에 조금 변화가 있었냐라고 물었을 때 뭐 이런 류의 질문을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으로 좀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대체로 한 50%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규제 발굴이 활성화 체계화되어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도 했는데요. 근데 제가 보는 중요한 관점은 부정적인 응답인데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이후에도 뭐 시쳇말로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대답이 한 20-30%에 이르렀다.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 다 특히 공공기관이 많이 감안하시겠지만 뭐 기재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상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향적으로 내리는 일을 수동적으로 이렇게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가 보니까 정부에서 규제 관리를 하라는 측면에서 내려놓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설치와 규제 발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공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꽤 발견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사실은 이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 발굴을 잘 하기 위해서 사실은 중소기업 벤처부 산하의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옴부즈만하고 소통을 좀 활발하게 좀 해주십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20% 정도 되는 공공기관은 그것에 대한 소통을 잘 안 하고 소극적이면서 잘 협조가 안 된다라고 응답을 해서 저희는 사실은 이 부분을 좀 흥미롭게 개선해야 될 지점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규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꽤나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던 기관이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어서 실제로 면담을 통해서 봤을 때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이들과의 협업을 통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전체 공공기관 중에 한 20% 정도 공공기관이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이제 좀 연계가 좀 떨어진다라는 측면은 향후적으로 저희가 좀 이런 협업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 자체에 대해서 좀 물었는데요. 뭐 제가 기대했던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일단 정부에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다 설치하라고 하니까 설치는 대충 다 했는데요. 센터장은 전부 한 기관만 빼고는 전부 겸임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직원은 1명이 이제 배치되어 있다는 곳이 가장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카운트상으로는 이게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일종의 TF 조직 비슷하게 운영이 되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시점에서 공공기관에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걸 굴리고 있는 기관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구심도 사실은 좀 갖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기업성장응답센터의 역할이라든가 규제 관리는 여전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성장응답센터에 접수된 규제가 그러면 어떤 규제가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기업 활동을 좀 개선해 주세요라는 기업 활동 개선에 대한 애로 상황을 좀 규제로 광범위하게 발굴이 되었던 것을 확인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각종 지원이라든가 수수료 인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발굴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것들은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규제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규제 발굴에 있어서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양대 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지방자치단체고요. 3대 축이라면 그 하나가 지방자치단체고요. 또 다른 하나가 각종 협회입니다. 뭐 상공회의소라든가 중기중앙회라든가 그 이외의 하나가 공공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기관들이요. 대국민, 대기업과 접촉면이 가장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진공, 과거 중진공 같은 경우는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 활동에 대한 애로 요인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비슷한 이유로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곳은 의료 쪽과 관련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한전이나 이런 데는 또 관련된 업체가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통해서 규제 애로를 잘 발굴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이걸 발굴해서 올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 체계가 좀 잘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생각보다 이 과정에 있어서 기업 협조가 잘 안 되고 정부 내 규제 개선에 대한 정보도 좀 부족하고 기관 내에서도 인식이 좀 미흡하고 그리고 발굴했는데 개선도 잘 안 되고 이런 요인들이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뭐가 가장 애로가 있냐라고 하니까 아까 이상렬 교수님도 저 발표에서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아서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셔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 지점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 유사행정 규제의 관리는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에서 막 야 너 이거 하라고 이렇게 뭐 경평에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고유한 일에 대한 개선이거든요. 공공기관이 하시는 여러 사업과 관련된 기준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선제적으로 빨리 개선해 내겠다는 어떤 일이어서 어찌 보면 뭐 정부행정과도 막 매기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선 과정과 또 매기다가 있지만 어쨌건 공공기관 스스로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는데 좀 관심이 더 많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연구의 함의를 잠깐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함의로 보면 저는 모든 공공기관이 규제 관리를 해야 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죄송합니다. 공공기관이 매우 많기 때문에 특정한 공공기관은 이런 규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기관도 존재하겠죠. 그렇지만 많은 기관들이 특히 대민과의 일을 하는 대기업과의 일을 하는 기관들에서는 고객 관련 부서든 기획 관련 부서든 전략 관련 부서든 무언가 이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사행정 규제에 대한 관리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차제 기업성장응답센터라는 것이 하향적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좀 잘 갖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합니다. 그래서 줄 필요성이 없지만 지금 한 군데만 빼고는 다 겸임으로 임명을 하셨는데 여기도 이제 좀 전임으로 좀 돌리셔서 그리고 몇 명의 직원이 꾸준하게 내부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는 중앙정부 규제를 좀 발굴해서 관리하는 것 그리고
이것들을 중교 옴부즈만이나 행안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각종 기재부라든가 이런 쪽과 협업을 하시는 이런 노력과 거버넌스 체계를 하시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찌 보면 공공기관이 저는 그런 고민을 하는데 공공기관이 정부가 언제부턴가 공공기관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저런 뭐 지표라든가 이런 걸 요구를 해서 공공기관의 어떤 특정한 미션을 부여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사실 그런 차원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 자체의 어떤 일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민간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불편함도 같이 개선해 갈 수 있는 어떤 일이고요. 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야 될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행정 규제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뭐 저희 유사행정 규제라는 개념이 참고로 저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념화한 일이고요. 그 일에 이제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나름 의미 있는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여러분들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협업과 구세대형연구원과의 연구와 저희 연구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